정치권 이슈를 하나하나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논객 두 분입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주제가 많습니다. 안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어제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깜짝 제안, 합당 제안이 있었고 지금 이를 둘러싸고 민주당 내 균열만 오히려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뭐 이 예견됐던 일 아닙니까? 조국 혁신당은 지속 가능한 정당을 표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방선거를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데 변수 요인을 다 제거해야 하고 그러니까 이른바 사표라든가 좀 뭐랄까 민주당의 표가 분산될 수 있는 그런 사전 리스크를 제거하는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완벽한 합당이 맞는데 그렇지만 과연 이게 민의를 대변하는 게 맞느냐? 조국 혁신당을 여당으로 찍어준 건 아니잖아요. 예측하셨나요? 지방선거 전에 합당 움직임이 있을 거라는 거. 저는 예측을 한 게 어디서 했냐면은 얼마 전에 쌍특검 얘기를 했을 때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상당 부분 여기에 동의하면서 나왔는데 그때 조국 혁신당은 단칼에 잘랐어요. 근데 과거의 기류와 결을 보면은 조국 혁신당이 그러나 그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민주당이 했는데 그걸 보면서 저는 합당의 시간이 가까워 왔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전격적으로 된 건 맞아요. 그런데 저는 예상은 어느 정도 했었습니다. 분장님. 네. 뭐 저는 이제 올 것이 왔다. 이제 이건 어차피 올 수밖에 없는 거였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8월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을 때 전당대회의 하나의 예를 들면 공약이나 전당대회 이후에 합당권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상당히 좀 빨리 나온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다른 노림수가 있는 거 아니야? 이제 그 표면적인 이유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자, 다른 노림수로 한번 가보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정청래 당대표의 정치적 승부수라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정도 얘기가 나왔으면 많은 당원들이 그래 이제는 이런 논의를 할 때가 됐어라고 얘기하면 궁합이 딱 맞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건 공감대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대표가 던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건 통례적으로 정당에서 당대표가 본인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갖다가 그냥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면서 판단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정치적인 예를 들면 승부수를 던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이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8월 전당대회 이전에 정청래 당대표에 대한 사전 승인 절차로서도 이해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전 그렇다면 이걸 몰랐을까? 정청래 당대표가? 그렇다면 이건 단지 표면적으로 지방선거 승리,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큰 여건을 통해서 앞으로 전국을 주도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뜻도 있겠습니다만 정청래 당대표 입장에서는 진짜 개인적인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승부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에서는 또 노림수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노림수는 지금 뭐 말씀하셔도 되는데 대부분 의원들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 연임을 위한 포석가 아니냐. 이현주 최고는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고 어제 지도부 내에서 3명의 최고가 공개적으로 반발을 했어요. 그렇죠. 강덕구 최고도 그랬고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 기자회견 20분 전에서야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다. 내가 지금 지도부 뭐 하려고 이 자리에 앉았냐 이 말까지 나왔단 말이죠. 당장 지도부 내의 균열이 지금 심화되는 모습입니다. 지도부 내 균열은 심화됩니다. 심화됐는데 전 제가 보기에 얼마 가지 않을 거예요. 차찬 속의 태풍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사실은 정청래 대표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주도한 거라고 저는 봐요. 저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연임을 통한 승부수 최대 승자는 정청래 대표 저도 맞습니다. 당의 구심력을 더 강화하는 계기도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거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면 모르는 사이에 했나요? 아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먼저 하자고 했을 것 같아요. 다만 그 이유가 여기에 대해서 이해와 요구가 서로가 딱 맞아떨어진 지점이 뭐냐.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높게 나와도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면은 그거는 그대로 바로 형용화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패배하지 않을 것 같은데 좀 더 완벽한 승리를 원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욕심과 그다음에 뭔가 여기에서 친문까지 끌어안음으로써 자기의 당대표 연임에 대한 조금 사전 리스크를 더 제거하려는 정청래 대표의 그런 의혹과 이것들이 맞아떨어진 케이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만 저는 이거는
정치 명분적으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비판을 하지만 현실 정치에서는 대단히 큰 이제 말하자면 파괴를 가질 수밖에 없고 이게 또 나비 효과를 야권까지 갈 거예요. 그럼 야권은 통합을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도 또 먼저 나가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대단히 정치공학적으로 이걸 합당 선언을 한 건 유감이지만 이건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합작품으로 봐야지 이거를 정청래 대표의 단일 승부수로 보는 거는 저는 조금 그거는 과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좀 동의하기는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승부수라고 말씀드리는 건 정청래 대표가 지금 당대표인데 승부수를 왜 던지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자기의 어떤 지금의 권력을 더 공고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 권력을 공고하기 위한 하나의 성과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고 저는 가장 큰 고민은 호남에 있었다고 생각이 들긴 해요. 이 호남 자체가 지방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경쟁이 심할 공간이 호남 지역의 쟁투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저는 지방선거 이길 거라고 봐요. 이 구도로 간다면 네네. 민주당이 네. 그러니까 굳이 욕심을 부릴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굳이 합당이라는 수를 통해서 욕심을 부려야 될 상황이 전혀 아니다라고 좀 판단해요. 왜냐하면 합당 절차라고 하는 건 매우 복잡한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는 일단 당장 민주당 내부에서 지방선거를 준비하시는 분들 얼마나 지금 머리 아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내부 변수도 지금 복잡해 죽겠는데 또 다른 외부 변수가 들어오는 상황이다. 그럼 그런 상황들은 대체적으로 선거를 할 때 불협화음을 낼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꽤 있어요. 직접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포함됐다고 보십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긴 여정에서는 담아야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조국혁신당은. 네. 하지만 전 이 시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동의하기 대단히 어렵죠. 이 엄청난 사안을 여당 대표가 대통령과 조율 없이 했다고요? 이건 이원 정부. 그러면 이원 정부예요. 이원화 정부예요. 이거는 집권 여당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드리는 분석은 그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를 완벽하게 승리해 보겠다는 욕심이 있는 거였고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의 의중을 아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도 나도 그러면은 아까 이게 호남이 맞아요. 호남 이재명 정청래 대표는 자기 지역구가 상암이지만 호남 공을 들이는 건 어마어마해요. 어떤 선거 때마다 다 호남을 가요. 근데 조 대표도 호남에 대한 지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를 우리가 완전히 끌어안고 가서 리스크를 제거하겠다는 그런 약간의 정치적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물린 케이스지 대통령에 대해서 통보 내진 패싱했다? 저는 그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고민하는 건 네네. 완벽하게 이긴다는 게 어떤 거죠? 제가 그러니까 합당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길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어디에 있는 거죠? 제가 볼 때 잘 보이지 않아요. 이거는 PK 선거도 영향을 끼칠 거라고 아까 제가 볼 때 PK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여론조사로도 이겨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제가 볼 땐 조국 혁신당이 그러니까 선거라고 하는 게 합친다고 1+1이 2가 되지 않아요, 실제적으로는. 왜냐하면 합당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잡음이 있기 때문에 전 그래서 적어도 합당을 할 때에는 이런 리스크들을 감내할 수 있을 만큼의 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합당이라는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의 계속 이제 국민의힘 계속 문제 제기하겠죠. 야, 이거 이재명 대통령의 노림수 아니야? 이재명 대통령이 판을 깔고 정청래 당대표가 움직이는 거 아니야? 저는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은 정확하게 실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잠시만요. 어제 민주당의 정책 의총이 있었는데 원래는 검찰 개혁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이게 워낙 뜨거웠고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지금 이미 보도를 통해서 다 알려졌어요. 의총에서 서서 설명한 것이 다는 말씀 못 드리지만 청와대 충분한 사전 교감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물론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정청래 대표 저 제안에 환영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나왔지만 좀 전에 저하고 전화 통화해서 아니 이런 중대한 사안을 어떻게 대통령이 얘기를 안 하고 할 수 있냐? 그건 정치 ABC 아니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진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청와대와 충분히 교감이 오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는 청와대와 교감이 오간다고 하는 건 정청래 당대표가 맨날 대통령하고 이 내용 통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정무라인하고 예를 들면 조율이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무라인이 또 바뀐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제 생각은 뭐냐면 적어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무라인이 돌았으면 최고위원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뭐 네.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바보입니까? 네. 그럼 제가 볼 때 이런 전격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일정한 교감 큰 틀에서 조국 혁신당과 합당을 한다라고 하는 컨센서스는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시점에 할 것인가에 대한 조율은 안 된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 전 적어도 최고위원들하고는 일주일 정도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도 과거에 당대표 할 때 이런 문제가 있으면 조금씩 건들기 시작하면서부터 논의를 풀어나가는 방식을 채택을 했어요. 네네. 그럼 이걸 누가 제일 잘합니까?
정청래 당대표가 제일 잘했을 거 아닙니까? 최고위원을 했었으니까. 근데 이 정도의 반응이 나온다고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충분한 교감이라기보다는 큰 틀의 교감 속에서 본인이 정치적으로 승부를 던진 거라고 저는 판단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보는 이유가 지금 최고위원들의 반발하는 거요. 저는 어찌 보면 이것 또한 이게 완벽하게 그러면 합당을 기다렸다는 듯이 하는 쪽으로 몰고 가는 게 오히려 이게 후폭풍이 더 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약간 파열음과 균열이 나는 거 저는 이거는 어찌 보면은 약속 대련에 좀 약간 또 다른 버전이라고 보는 거예요. 너무 나가신 거 아니 저는 그렇게 지금 재신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약속 대련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약속 대련 형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대통령의 의중이 저는 이거는 100% 당길 수밖에 없고 얼마 전에 있었던 아마 두 분의 그 비공개 얘기에서 아마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조만간. 라는 쪽으로 저는 정리됐을 거로 봐요. 그러니까 그게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여러 지도부가 함께 참석을 했는데 그런 얘기가 전혀 오가지 않았다. 지금 또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두 분은 비공개로 또 따로 만났다는 얘기가 지금 있잖아요. 아니 근데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이라면 예를 들면 지금 그 권리당원 1인 1표 여론조사를 수렴하는 과정에서 이걸 던져버린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더 화난 이유는 그런 거거든요. 아니 우리한테 권리당원들의 1인 1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여론 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당대표가 툭 던지는 과정들을 보게 되면서 저는 이 정도의 판단을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왜 이 시점일까?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이게 조율된 거라고 얘기하면 청와대랑 청와대도 판단 다 하지 않겠어요? 어느 시점에 얘기할지에 대해서 사전에 다 조율이 됐다고 얘기한다면 이 시점을 좀 뒤로 밀어서 뭐 급한 건 아니잖아요. 전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에는 그러니까 충분한 교감이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예를 들면 통합은 필요하다라고 전제를 했었던 건데 거기에 대한 판단, 그다음에 절차, 시점 이런 부분들을 정청래 당대표가 결정을 한 건데 이 결정이 자 그야말로 애당심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한 것이냐에 대해서 최고위원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의심의 눈초리를 던지는 거죠. 이제 이게 중요한 갈등의 문제가 되죠. 잠시만요. 대통령과의 교감 여부는 중요한 이유가 이것이 지금 반발하고 있는 당내 목소리가 더 커질지 그렇죠. 아니면 그래서. 수그러들지 때문인데 그러면 이 부분은 여기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고 네. 그러면 과연 합당이 성사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정청래 대표 또한 본인의 정치적 입지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아니면 계속해서 반발만 키울지. 아니요 저는 이제 어차피 이게 던져졌기 때문에 성사의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봐요. 여기서 발을 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대의 문제는 뭐냐면 적어도 민주당이라고 하는 틀 내에서 지방선거를 준비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죠. 네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해낼 것인가. 왜냐하면 합당 절차라고 얘기하는 건 뭐 저희가 지분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측면이 갈 이면에서 수밖에 당연히 없어요. 얘기해야죠. 그럼 네. 지분 문제는 뭐냐? 민주당에 있는 지분을 일정하게 양도하는 거예요. 양도를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희생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적어도 감내할 만한 합의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만약 그게 안 된다고 얘기한다면 매우 상처받은 합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전 이건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후에 정청래 당대표의 뭐 본인이 다음에 재선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도움이 될까? 이런 측면에서는 저는 정무적 판단 자체가 깔끔하지 못했다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합당이라고 하는 절차는 충분한 토론이 필요한 거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근데 최고위원도 모르는 합당 절차를 시작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절차적인 시점부터 논쟁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더 크게는 야 이건 양당제로 가려고 하는 거야? 이런 거잖아요. 지금 상황. 네네. 그럼 이게 우리 정치 발전에 맞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때 그렇게 얘기했던 거잖아요. 우리가 검찰 권력을 다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권리를 구제하려고 하는 거라고는 원칙적인 문제를 얘기했는데 합당도 마찬가지잖아요. 합당을 왜 하려고 하는 거야? 양당제로 가려고 하는 거야? 양당제가 우리 정치의 민주적인 거야? 근본적인 토론이 안 되고 합치나 마냐의 논쟁으로 가는 건 저는 이재명 정치와도 맞지 않는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그 부분을 비판을 아예 서두했고 저는 근데 이걸 현실적으로 지금 질문하셨으니까 네네. 저는 왜 이 시점이냐면 간단하게 설밥상에 제대로 된 걸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갈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 몸이라는 걸 설민심 밥상에 올리겠다는 거고 지금 얘기하신 그 인적 약간 리스크들 있잖아요.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약간 그런 것들도 완충하는 효과가 있죠. 자, 이 부분 가장 중요한 거 여권의 두 거두가 합의한 사안을
좀 잔소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큰 대세 지장이 있을까요? 두 거두라 하면 이재명 정청래라고 저는 아니, 이거는 이제 그렇게 예를 들면 확정을 지시면 안 될 것 같고. 아니 주장이니까 서로 주장이니까 저는 그는 제 판단이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는 것 조국 이제 대표도 화답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삼거두가 화답했기 때문에 삼거두. 그 저는 이 문제는 사소한 이제 문제로 틀어질 이유가 그래도 없어요. 제가 여기 내부자인데. 내부자가. 내부자들 입장에서 아까 제가 볼 때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컨센서스가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당대표 때부터 우리는 어차피 같은 방향이니까 함께 해야 된다. 하지만 함께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당원들이 동의하지 않게 되면 상처뿐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 다 아는 상황이에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스타트하는 과정 자체가 상처를 받기 시작했어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런 정도의 잡음을 가지고 합당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우리 당에게 좋은 것인가라고 하는 또 다른 리스크가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랑 충분한 조율이 안 됐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이 정도의 자본 정도가 지금 아니거든요. 대혼란인 게 흔히 말해서 뭐 반청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찐명들 이분들은 물론이고 검찰개혁 등 선명한 노선을 함께 보조를 맞췄던 뭐 김용민 의원 등조차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고 나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합당 여부를 차치하고 문제는 뭐냐면 독단이냐 절차적 하자는 없었냐 이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지금 상처가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당장 일단 서울시장 후보들 모두가 소위 이 합당 논의를 시작한 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앞으로 이 문제가 계속 불거져서 내부적인 합의가 없게 되면 앞으로 계속 리스크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이건 상당히 좀 당 내부에서도 곤란하게 느끼는 측면이 있어서 또 충분히 좀 정청래 당대표가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짧게 설명을 하고 그렇죠. 넘어가면서 상당히 좀 내부에서는 당혹스러운 측면이 있는 거죠. 저도 이해 안 되는 두 가지 지점은 그거예요. 지난번 당원 1인 1표제 문제도 결국에는 가결정 소수 미달로 의결정 소수 미달로 부결된 거고 지금도 사전 컨센서스 없이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연속적으로 반복이 되느냐? 저는 자신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명시적으로도 그렇고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게까지 뭐라고 제어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 최고위원들이 조금 반발하는 이유는 뜻은 알아도 이 좀 큰 스피드에 좀 뭔가 제어를 걸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결과적으로는 차차 속의 태풍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부터 중요한 건 정청래 대표가 이 난관을 돌파하는데 난관이 거죠. 왜냐하면 1인 1표제하고 지금 이 두 가지 이슈가 같이 맞물려 가지고 당의 총의를 모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해내느냐는 한번 지켜볼 대목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좀 진정하시고 국민의힘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장동혁 대표가 어제 단식을 풀었습니다. 네. 그런데 결론만 놓고 보죠. 결론만 놓고 보면 이게 과연 대여 투쟁이었는지 아니면 당내 투쟁이었는지.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가 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그 축출 특히 뭐 윤리위원회 제명 결정 이런 것 때문에 약간 곤혹스러워했죠. 근데 지금 전부 다 결집은 했고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만 고립된 양상이라는 거죠. 결론만 놓고 네. 보면.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단식을 굳이 평가한다면 07 과3이다. 007이고 과가 3이다. 과 3은 뭐냐면 야당 대표가 헌정사에서 단식한 게 한 10차례 정도 되는데 네네. 제1야당 대표가 그 과정에서 본인이 얘기했던 쌍특검 얘기를 두 가지 중에 하나도 얻어내지 못했다는 거는 분명한 과입니다. 그러나 0은 1.5선의 당대표로서 흔들렸던 당내 리더십을 확고하게 굳혔고 그다음에 본인의 상징 자본도 갖게 됐고 이것이 앞으로 본인의 어떤 그 이제 정치 이력에서는 대단히 큰 이제 이슈 오너십을 갖게 된 거다라는 거는 자산인 흔들렸던 당내 입지가 다시 확고히 다져졌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네. 정치적 상징성은 뭐죠? 갖게 됐다. 지금 이 보수 정치에서 최근에 분산됐던 여러 가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주목도를 높게 받으면서 완벽하게 본인이 이제 그 당의 주류로서 각인을 시켰다는 것. 이거는 정치에서 상징 자본은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 장 대표가 이슈 오너십을 가졌다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근데 단식의 목적에 주목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과3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저는 야당 당대표의 단식을 폄훼하고 싶지는 않지만 네네. 당내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서 단식한다는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쌍특검을 요구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명분도 없었다고 생각했어요. 쌍특한 문제 관련해서. 근데 다행히 이거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언론 보도로 다 나왔잖아요. 신천지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저 단식을 더 이끌어 나갈 명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특검에다가 신천지를 담지 않겠다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는데 JTBC 보도에 의하면 실제적으로 증거나 진술이 다 나온 거잖아요. 전 그래서 이건 딱 두 가지를 노렸던 것 같다. 하나는 뭐냐면 한동훈 전 당대표를 제거하려고 하는 목적의 텀을 만들기 위해서, 또 하나는 신천지를 담아낼 수 없는 당내 역학관계를 반영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매우 안 좋은 선례를 남겼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단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단식은 예를 들면 국민을 위해서 무엇인가 정치적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근데 자기의 흔들리는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단식을 감행했고, 거기에 또 당이 예를 들면 호응한다라고 하는 측면 자체는 국민과 상당히 예를 들면 국민 여론과 많이 멀어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반증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은 한 사람이 또 한동훈 전 대표입니다. 네. 단식장을 찾냐 안 찾냐 그 갑으로 좀 했는데 네. 결국 찾지 않았고 단식은 끝났고 지금 사실상 고립됐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 한동훈 전 대표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시고 앞으로 돌파구는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이번이 마지막 저는 공간이었는데 네. 저는 그래요. 와서 이제 그 뭐 얘기를 하고, 물론 당계 논란이 있었다 하더라도, 징계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제 전직 당대표가 현 당대표가 하는 단식장에 찾아가서 뭐 목숨을 건 단식을 하는데 정말 위로하러 왔다, 투샷만 앵글로 연출하고 빠져도 저는 충분히 이건 장 대표보다는 한 전 대표의 저는 나중에 좀 긴 서사로 봤을 때 굉장히 승리로 귀결될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끝까지 안 했던 거는 그건 아쉬운 대목이다. 그리고 이미 공간을 좁혀줬고, 아마 저는 26일 날 최고위원회 열려서 뭐 징계 논의 한다는데 저 안 할 걸로 봐요. 왜냐하면 장 대표가 3, 4일 몸을 추스리고 나온다는 것도 좀 힘든 네네. 문제고 해서, 그러면 점점 더 그 말하자면 의제는 또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한 전 대표를 옥죄일 겁니다. 한 전 대표가 출구 전략을 찾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한 전 대표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여론조사 지표를 봐도 그 제명과 제명에 대해서 아주 나쁜 그런 지금 여론조사 지형이 아니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한 전 대표가 출구 전략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명으로 결국은 갈 걸로 보이십니까? 그런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갈 걸로 저는 봅니다. 시간이 좀 걸린다고 조금 보십니까?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6일은 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여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게 무소속이죠, 뭐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동훈 당 대표가 이미 기획했던 거잖아요. 이것은 그러니까 본인이 당 대표 선거 나왔을 때 공약 상황이었었고, 연초에 당 통합의 걸림돌이고 국정 운영의 장애였다라고 딱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윤리위원회 구성 같은 경우도 상식적이지 않은 측면으로 구성이 됐던 측면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당연히 거기서 뭔가 좀 구체적인 증거가 나올 줄 알았더니 구체적인 증거는 아닌데 제명이라는 절차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 문제로 당이 흔들리니까 당 대표가 단식을 했고, 이건 정적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 개인의 어떤 체제를 공고화시키면서 TK 지역까지도 권력을 분점하려고 하는 전체적인 긴 롱 계획 속에서 나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걸 굳이 틀어야 될 하등의 이유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에서는 단식을 성공했다고 판단하신다고 한다면 더더욱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이 더 확고해졌는데 네네. 포용해야 될 이유가 있을 것인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돌파구는 전혀 없을까요?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그 합리적 보수를 지향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매우 아쉽겠죠. 왜 접점을 찾지 못하느냐, 정치적 돌파구를 못하느냐라는데, 저는 그러기에는 저는 이번이 마지막 공간이었다고 보는데 그걸 좀 실기한 게 아쉽다는 생각이에요. 한 전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가는 순간 뭔가 아쉬운 소리 하러 가는 거고 약자로서의 모습을 연출한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정치가 그렇게 저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장동혁 대표로 하나만 질문을 더 던져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씨에 대해서 1심에서 사형이 구형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특검이 구형한 15년보다 훨씬 많은 23년이 선고됐단 말이죠. 12.3 비상계엄이 불법뿐만 아니라 내란이라고 규정지어진 것인데, 이렇게 되면 다음 달 있을 선고, 이걸 기점으로 그러면 윤 어게인과는 절연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저 장동혁 대표에게 조진 당장의 숙제 또한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갈 걸로 보이십니까?
저는 어떻게 가야 한다가 아니라 어떻게 네, 갈 네, 걸로 네. 보이십니까?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저는 한동훈 당대표는 칼날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은 내란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과 반성하고 장동혁 대표가 장동혁 대표는 그다음에 제가 왜 그러나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야지 선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합리적인 생각은. 근데 여기에서 그 방향으로 가게 되면 칼 위에서 베이거나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네네. 장동혁 대표 체제를 지탱하고 있는 분들이 그러하고 새로 충원한 분들도 그러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내란을 옹호하시는 분들, 뭐 예를 들면 당 미디어 대변인, 그다음에 최고위원, 고성국 유튜버의 어떤 입당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그런 세력을 통해서 본인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그 세력이 요구하는 부분들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봤을 때 리더십 흔들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근데 전 고리는 딱 하나입니다. 고성국 유튜버 같은 분들, 유튜버 내에서도 갈려지는 분들이 있죠. 네네. 이런 분들이 장동혁 대표가 살짝 내란을 반대하는 방향으로 갔을 때 이걸 지탱해 줄 수 있는 힘들을 발휘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 여지가 있다면 약간 움직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여지도 없다면 만만치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치 격언에 물에 빠진 사람은 헤엄을 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이 얘기 네네. 뭐냐면 2월 19일인가요? 이제 제가 네, 맞습니다. 이제 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네네. 한덕수 총리도 23년 지금 어마어마한 그 충격인데 거기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사용 아니면 무기가 선고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선택지가 그밖에 없으니까. 네. 자, 그 이후에 그다음에 법리 논리도 선고문도 봐야 되겠죠. 네. 근데 비슷할 거예요. 저는 네. 제가 보면 네. 그러면은 저는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그다음에 이 모든 것은 이제 역사의 뒤로 하고 앞으로 우리 미래 보고 나가겠다. 약간 전향적인 메시지를 낼 겁니다. 저는 그 정도로 절연까지는 명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 정도를 포용하고 그거 표현하고 그것이 당내에서 일정의 컨센서스로 서거가 4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가질 것 같고 그 자산으로 이제 개혁신당까지 추진하는 연대까지 추진하는 모습으로 장 대표는 갈 거라고 제가 현실을 분석하라 말씀하지 예상하라 말씀하셨으니까 그쪽으로는 갈 거라고 봅니다. 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당되며 보수 진영 또한 정계 개편에 놓일 수밖에 없을 거는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7시 50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